자, 오늘은 한글 맞춤법 제1항부터 11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 제1항 총칙 제1장의 총칙 제1항 제1장 총칙의 제1항은 내신 대비를 한다. 그러면은 공통국어 1학기 중간고사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어떤 학교는 통으로 다 외워 적으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표준어, 소리, 어법, 3개 단어 빈칸을 채워 넣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 것이랑 표준어를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수능에서는 두 가지 얘기했어요. 내신에서는 외워야 돼. 전체 또는 하나, 둘, 3개 단어를. 수능에서는 둘을 구분해야 돼. 이때 포인트. 수능에서는 이게 문제인데, 그리고 제외 국민 지필고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소리대로 적는 것과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헷갈립니다. 이분법으로 갑니다. 소리는 어법이 아니고 어법은 소리가 아니다. 자, 정리하면 소리대로 적는 게 있고 소리대로 적지 않는 게 있다라고 바꿔 얘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어법은 없는 겁니다. 자, 어법은 없고 소리 X만 있다. 소리 O와 소리 X만 있다 라고 기억해 보시고, 예를 들면 하늘이 있고요. 파라타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은 소리대로입니까? 소리대로가 아닙니까? 하늘. 소리대로 적었죠. 적었죠. 자, 파라타. 소리대로 적지 않았죠. X. 자, 이렇게 소리대로 적었다. 이게 왜 소리대로 적지 않은 거죠? 네. 파라타라고 발음이 되지만, 그러나 파라타 어디 가니? 파라타 거센 소리 되기 위해서, 그쵸? 그래서 히읗 디귿 티읕으로 이제 축약되는 겁니다. 파라타라고 발음되지만 소리 나지만 소리대로 적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표기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수능이나 지필고사는 이걸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헷갈리는 포인트는 뭐냐? 이거 어법에 맞도록 한다인 것 같은데, 하늘. 그럼 어법에 맞지 않은 거예요, 하늘이? 아니. 그 문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소리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어법이야.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문법으로 등치시켜서 이해하시면 문제 못 풉니다. 자, 확인시켜 드렸고요. 두 번째는 2항이에요.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단어라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단어는 품사다라고 기억하면 좋습니다. 다음 중 단어가 아닌 것은, 또는 단어의 개수를 세어서 쓰시오라고 내신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공통국어 1에서는 어떤 학교는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신 공통국어 1에서는 단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교에서 프린트가 나올 수 있어요. 학교에서 프린트가 나갈 수 있다고. 그럼 이제 그 프린트에서 단어를 설명할 때 사전적 의미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립하는 말들이라고. 자립.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단어 개수 맞힐 수가 없거든요. 슬기가라고 얘가 있다면 슬기가의 단어는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왜요? 품사인 조사가 단어 하나 취급되는 거거든요. 얘는 명사고 얘는 조사인데, 명사도 품사, 조사도 품사니까 단어 2개 단어라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내신에서는 단어 개수를 세라 라고 할 때
하나입니다. 띠 둘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왜요? 조사는 하나의 단어로 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제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앞에 슬기, 아픔 무조건 띄었어야 되죠. 근데 선생님 조사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말과 띄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외입니다. 예외. 조사는 띄어쓰지 않는 예외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두 가지 가르쳐줬어요. 단어의 정의, 문제풀이할 때 품사로 이해하면 좋다. 두 번째, 조사는 단어에 속하지만 띄어쓰지 않는 예외 한 개에 해당한다. 기억해 두시고, 자, 3항으로 갑니다.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라고 끝이에요. 그리고는 한글 맞춤법 안에는 별도의 설명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표준어 규정에 이제 나와 있는 거거든요. 별첨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래어가 뭡니까? 외국에서 들어왔다. 외국에서 라이 들어왔다. 이건데 이게 이제 외국어와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말과 되게 비슷하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말처럼 쓰인다. 우리말은 아닌데 예를 들면은 라디오 같은 거 있죠. 라디오. 원래 라디오는 RADIO입니다. 라디오라고 소리대로 적어야겠지만 우리 언어 관습상 라디오라고 하니까 라디오라고 적어. 이게 외래어 표기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걸 뜻하는데 표준어 규정에서 다시 한번 만날 날이 올 겁니다. 한글 맞춤법에는 별도 설명 없고요. 4항 갑니다. 한글 자모의 수는 자모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면은 자모는 자음 모음의 줄임말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음 모음의 줄임말이 아니에요. 한자는 글자 자자에다가 어미모자를 쓰는 거거든요. 자음 모음은 아들 자자에다가 어미모자거든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음 모음 할 때 자모와 여기서 말하는 자모는 한자 자체가 달라요. 낱낱의 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낱낱의 글자를 말한다 이거예요. 이건 자음 모음, 즉 의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모를 선생님 제가 배우기로는 한글의 자음은 19개, 한글의 모음은 21개, 40개인데요. 정답.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모라고 하는 건 오른쪽에 자음 모음이 아니다.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자모는 낱낱의 글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20녹자로 정해놨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특히 이제 순서가 문제가 되는 것은 갑자기 왜 순서가 튀어나왔느냐? 이건 국어사전상 단어 배열과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국어사전. 국어사전에서 뭐가 앞이고 뭐가 뒤냐? 누가 누구 뒤에 나오느냐? 그 순서를 결정하는데 쓰인다. 국어사전 펼쳐보면은 그쵸? 색인이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반달표로 오려져 가지고 국어사전 있으면 측면 보면 그쵸? 움푹 패인 반달 모양들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쓰여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순서죠, 순서. 그 다음에 이것도 순서. 아야어요, 오요요, 이까지. 자, 내신 공통국어 1에서는 문제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가 나오느냐? 기역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어야 된다. 다시 지읒, 치읒, 키읔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 명칭 티읒 키역 아니고 키읔 티긋 아니고 티읒 하나 둘 셋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공통국어 1의 시험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서를 선지 가운데 하나로 넣어서 오지선다에 하나로 넣어서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 순서를 따른다라고 나왔을 때 맞아요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수능에서는 이제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죠. 지필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지필고사에서는 명칭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맞게 썼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음
부침 1과 2가 있는데요. 부침 1과 2가 있는데 부침 1에서는 위의 자모로서 자모가 모두 몇 개라고요? 낱낱의 글자라는 뜻의 자모는 모두 24개예요. 근데 그걸로 다 적을 수 없지. 아까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기역부터 히읗밖에 없는데 쌍기역, 쌍디귿, 그쵸? 그딴 것들이 그쵸? 안 나와 있었잖아요. 자, 이런 거 기억하기 좋은 거, 자, 이런 거, 뿡, 뚱숭쭝꿍, 뿡뚱숭쭝꿍. 네, 요 녀석들, 네, 된 소리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아까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에 없던 것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2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러서 적되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하는. 이름이 다 올책 있어야 되거든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미초, 쌍지읒 이런 정도. 부침 2.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넘어가기 전에 뒷부분에 자 쌍기역이 있고요. 자 중간중간 된 소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신 다음에 모음도 마찬가지. 아야 그 다음에 어여 사이사이에 추가된 것들이 이렇게 배치된다 라고 하는 걸 눈으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죠? 어쨌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온다?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로 끝나는 건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 자, 다음 3장 소리에 관한 것 제5항이 되겠습니다.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 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 소리로 적는다야. 뒤쪽에 가면 적지 않는다라는 조항도 나옵니다. 적는다입니다. 적는다예요. 공통국어 1에서 내신 시험에 나오고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나오고요. 재외국민 지필고사에서도 나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된 소리로 적는다 아니다. 된 소리로 적는다예요. 이제 이유를 특별히 알 수 없지만은 된 소리로 나눈 건 그 된 소리로 적는다 이 말이야. 된 소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뿡뚱숭쭝꿍이에요. 뿡뚱숭쭝꿍. 두 모음 사이가 그 첫 번째 조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만나리오 받침 뒤. 뭐라고요? 만나리오 받침 뒤에서 나는 된 소리는 그대로 적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 따라서 두 모음 사이니까 모음, 모음, 사이에 뭐가 있죠? 쌍기역 있죠? 된 소리입니다. 그렇죠? 된 소리가 뭐라고요? 뿡뚱숭쭝꿍. 자, 이렇게 발음 나면 이렇게 적는다예요. 어디 사이에서? 모음, 모음, 사이에서.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죠. 얘 틀린 거고요. 왼쪽이 맞는 거예요. 얘는 오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된 소리 쌍비읍. 그쵸? 자, 붓석 뜻을 보세요. 이게 지금 한글 맞춤법 조문상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건데 선생님이 직접 사전에서 찾아가지고 넣어 놓은 거거든요. 이거 잘 보시고요. 외골수로 자, 외골로 세차게 우기거나 행동하는 모양을 말한다. 붓석. 그래서 모음과 모음 사이에 쌍시옷이 있어요. 자, 다 왼쪽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햇쓱, 얼굴에 핏기가 없고 생기가 없고 파리하다. 자, 모음에 모음 사이 된 소리 쌍시옷이 있습니다. 이대로 적어야 한다. 제5항에 1이었습니다. 2는 그럼 뭐냐? 된 소리가 뚜렷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만나리오 받침 순서를 바꿨습니다. 만나리오 받침 뒤에서 나는 된 소리도 뿡뚱숭쭝꿍 그대로 적는다입니다. 이거 과거에 대수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된 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오른쪽으로 먼저 와버렸는데 다만 조항으로요. 대수능이 먼저 눈에 띄어서 그런 거예요. 대수능이 나왔던 거거든요. 수능에 나왔던 거야. 그래서 깍두기는 뭐라고요? 적지 아니한다에 속하는 녀석이야. 이 근거를 두고 본다면은 디귿과 쌍디귿 가운데 디귿이 맞다. 이렇게 깍두기.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수능에 나온다. 여기 보면 만나리오 받침 뒤에서 나는 된 소리는 그대로 적는다 이거 아니야. 만나리오 받침 찾아 동그라미 해볼까요? 그쵸? 이렇게.
그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그대로 적는다야. 그러니까 아닌 거죠. 그대로 적는다야. 아닌 거죠. 그대로 적는다야. 아닌 거고요. 그대로 적고 아니에요. 오케이? 움찔, 담뿍, 살짝, 산뜻 이렇게. 그럼 오른쪽에 있는 다만조항은 특별히 빨간 펜으로 별표해두고 한 100개쯤 별표를 한 다음에 복습을 두고두고 하셔야 될 거예요.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드릴 텐데 일단 대전제가 뭐냐면 받침 가운데 기억이나 비읍 받침 뒤에서만 이라고 한정을 해놨다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이나 비읍 받침 아닌 것 뒤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된소리가 기억 뒤에서 혹은 비읍 뒤에서 나는 상황이야. 근데 같은 음절, 자 이게 쟁점이 되는 게 바로 뭐야? 같은 음절이냐 아니냐, 비슷한 음절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음절이다 아니다, 비슷한 음절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야 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한글은 모아적기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모아적기. 모아적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알파벳은 모아적기가 아니죠. 막 흩어져서 적잖아요. 이게 하나하나 낱낱의 것들을 하나하나 따로 적잖아요. 알파벳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를 1음절 내에 모아서 적습니다. 그래서 정처럼, 광처럼 모아 적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몇 개가 모인 거야? 3개.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 오케이? 한 음절은 3개가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분모의 3이라고 적어보면은 3개의 자음 또는 모음 중에 비슷하다라는 게 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2개라는 것이고, 같은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3개의 자음 또는 모음 중에 3개 모두 같을 때를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뭔 멍멍이 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가볼게요. 대전제는 뭐라고요? 기억 비읍 뭐라고요? 기억 비읍 뭐라고요? 기억 비읍. 기억 받침 뒤에 된소리 발음 나잖아요. 깍두기라고 하지 않죠. 뚜기 깍두기. 그럼 이제 기억 뒤에서, 그죠? 근데 자, 이 깍이라는 글자랑 두라는 글자를 비교해 보세요. 첫 소리 비교 갑니다. 첫 소리 쌍기역 디귿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아우 같아요 달라요? 기억 비교할 게 없네. 달라요. 다르고 달라요. 얘는 뭐야? 3분의 빵. 오케이? 자, 연습. 얘는 그럼 어때요? 기억 받침 D 맞죠? 쌍쇼 디귿 같아요 달라요? 아우 달라요. 기억 이거 기억 같네. 3분의 1이죠 얘는. 자, 다시 법석 기억 비읍 비읍이죠. 비읍 시옷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비읍 기억 달라요. 어만 같은 3분의 1이죠. 갑자기도 마찬가지. 갑하고 자 비읍 받침 기억 지읒 달라요. 같지만 비읍 오 없어요. 3분의 1이에요. 이해돼요 안 돼요? 3분의 1 또는 3분의 0이야. 얘는 3분의 0이고요. 3분의 1이고요. 3분의 1, 3분의 1이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거 비슷한 음절이다 라는 얘기는 3개 중에 2개가 같을 때고, 같은 음절이다 라고 하는 거는 셋 중에 3개가 모두 같을 때예요. 그러면 비슷하지도 않고 같지도 않아요. 왜요? 얘는 셋 중에 아무것도 같은 게 없었고 셋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적어도 3분의 2, 3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아니한다. 에 해당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앞뒤 글자로 똑같거나 비슷한 글자가 나오는 게 아니면 된 소리로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아닌 거야. 뭐라고? 아니면 아닌 거니까
그러면 그런 거겠죠. 아니면 아니한다. 아니면 아니야. 아니면 아니한다. 그러면 그러한다. 아니니까 아니죠. 틀렸고. 아니니까 아니죠. 틀렸고. 아니니까 아니죠. 틀렸고. 틀린 거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수능 문제에서도 고난이도로 나옵니다. 수능 문제, 그리고 재외국민, 지필고사, 물론이고, 당연히 내신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같은 음절이라는 게 분수식으로 연상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건 어때? 그러면 된수리로 써야 되는 건 뭔데? 자, 우리가 소금이 많이 들어갔어. 간장 덩어리야. 그럼 뭐라고 그래? 짭잘하다라고 하진 않죠. 짭짤하다. 그러면 된소리로 발음이 난단 말이야. 뭐 뒤에서? 기역, 비읍, 기역, 비읍, 기역, 비읍. 이거 3분의 몇이야? 쌍지읒 같고요. 아가 같고요. 벌써 몇이야? 3분의 2잖아. 3분의 2니까 비슷한 거야? 같은 거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그렇다. 된 소리로 적는다. 이해되지? 이런 거예요. 씁쓸하다. 그것도 마찬가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이제 6항으로 넘어갔는데요. 3장의 소리에 관한 것, 제2절의 구개음화와 관련된 자, 제 6항이 되겠습니다. 구개음화와 관련된 거. 구개음화는 뭐 공통국어 1에서는 기본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쵸? 네, 수능도 나오는 거고요. 지필고사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굳이 같이 해도지, 굳이 같이 해도지 이렇게 이제 입으로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굳이 같이 해도지를 보러 가야겠니? 이렇게 나와야 돼요. 굳이 같이 해도지 꼭 나와야 된다. 굳이 같이 해도지 그런 건데 쉽게 말하면 이제 디귿, 티읕, 받침 뒤에 블라블라가 올 적에는 그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읒으로 소리 나더라도 지금 이건 구개음화 발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표기입니다. 표기. 그러니까 발음이 그렇게 나죠. 이게 이제 구개음화야. 이게 구개음화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발음되는 게 구개음화라고 하는 건데 그건 어디까지나 발음이야 표기야. 발음인 것이고 지금 여기서 표기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음은 그대로 하되 표기는 지읒 꺼져. 표기는 치읒 꺼지라고. 그렇게 해서 틀리고 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표기는 지금 음운 변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운 변동을 알아내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맞다. 얘도 마찬가지. 치다로 발음이 나지만 그러나 표기할 때는 티읕 받침 발음을 자 표기에다가 티읕 받침 표기를 하라는 얘기야. 자 묻히다도 역시 마찬가지. 치로 발음 나더라도 디귿, 히읗으로 나누어 적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됐죠? 사실 이제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은 또 이제 궁금해하는 친구 있을 수 있는데 공통국어 1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구개음화에서 헷갈리는 게 뭐냐 이게 2단계를 거치거든요. 묻히다로 일단 바뀌어야 돼요. 이 묻히다는 1단계가 뭐라고요? 1단계는 묻히다라고 발음을 한 다음에 이 모음 앞에서 티읕이 치읒으로 바뀌는 두 번째 단계를 마저 거쳐야 완성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갑자기 디귿 티읕 어디 있어? 이러면 안 돼요. 티읕이 1단계를 거친 다음에 나온다고. 오케이? 요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7항으로 가겠습니다. 디귿 소리 받침입니다. 7항 디귿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시옷으로 적는다. 가볍게 갈게요. 이 조항대로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왼쪽이 맞아요? 오른쪽이 맞아요? 디귿 소리로 나는 받침, 그쵸? 디귿 소리 받침 나죠?
디귿 받침으로 소리 납니다. 근데 디귿으로 특별히 적을 근거가 없다. 그러면은 뭐야? 서로 주고받을 것을 비어 없애는 셈, 어셈. 왼쪽이 맞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하도 디귿으로 발음 나면 디귿으로 적을 근거 특별히 없다. 그럼 왼쪽을 적는 거고요. 그 정지용 시인의 춘설이라는 제목의 시 보면은 나오죠. 하도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하도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정지용 선생의 춘설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 나오는 한 시어이죠. 그 다음에 사뭇. 자, 디귿 받침으로 적을 근거가 별도로 없으면은 사뭇 왼쪽. 묻 사람들 그러면은 시옷. 자, 묻 이렇게. 다음 간단한 거였죠. 파랑. 파랑으로 가볼게요. 파랑은 제 4절 모음과 관련된 건데 게레메페 해 뭐라고요? 게레메페 해 전부 어이의 애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표기할 때는 여이의 애로 적어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왼쪽 맞아 오른쪽 맞아? 왼쪽이 맞고요. 개수나무 개자 개수 왼쪽. 여기도 연매 뜻풀인 이렇게 돼요. 그렇구나. 이런 말 우리 잘 안 쓰죠. 한자말 오래된 말이에요. 혜택 왼쪽이 당연히 맞겠죠. 핑계 왼쪽이고요. 뭐 김건모 오빠 생각나? 자 그리고 다만 다음 말은 본음대로 적는다라고 했으니까 본음은 게레메페 해가 아닌 녀석들이 나오겠지.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이나 가르침을 찬탄하는 노래라고 했는데 불교 노래는 개송이고 기독교 노래는 뭐야? 찬송. 여기는 개송. 기독교는 찬송, 불교는 개송. 어이의 예자야. 이 한자 음이 어이의 애이기 때문에 개송으로 적어야 되는 거야. 어? 한자를 모르면 안 되지. 게시판도 이게 걸 개자 아니야? 어이의 개를 써야 되는 거고요. 휴게실 할 때도 이게 쉴 개자거든요. 쉴 개자라서 어이의 개를 쓰는 게 맞고요. 오케이? 자, 다음 구왕 의나 그 다음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그랬는데 이게 뭔 멍멍이 소리야. 희망할 때 희 있지. 그럼 의가 자음 첫 소리를 갖고 있는 의잖아요. 이해돼요? 희망할 때 히읗이라는 첫 소리 자음이 있는 의 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희망 그러면 희망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희망이라고 발음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발음하더라도 적을 때는 의로 적어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니 하니 할 때 보니 이렇게 발음 나도 이렇게 적어라. 첫 소리 자음이 들어간 의는 그쵸? 그냥 이로 적어라. 보니 오니 자 이런 의미예요. 보시고요. 하니 발음할 때도 마찬가지. 하니 야 가수 하니 아니야. 자 요거 하니 그죠? 닐리니 이렇게 발음 나도 이렇게 적어야 된다. 왜? 첫 소리 자음의 의니까. 오케이? 자 닝큼 자 이렇게. 다음 십항 갑니다. 십항은 자 한자음 뇨뇨뇨니 그랬는데 뇨뇨뇨니 알고 있는 한자 뭐 있어요? 녀자 그쵸? 녀자 뉴대 여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근데 이게 첫머리에 온다라고 할 때 첫머리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첫머리는 자 첫 글자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첫머리는 첫 글자 부음법칙에 따라 요요유이로 적는다 이거야. 니은을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편안하게 적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연세야 연세 첫 글자 첫머리 그러니까 니은을 적으면 안 돼. 다 이음으로 연세 요소 이토 그 다음에 익명 이렇게. 다만 다음 같은 의존명사에서는 야녀음을 인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은 지금 원래 양이니까 양이라고 적는 거야. 뭐 멍인 양이 할 땐 양이가 아니에요. 한양 두냥 엽전을 세는 그 조선시대 동전 있잖아요. 동전 한양 두냥 백냥 허생전에 보면은 뭐 만냥을 빌렸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허생전에 보면 만냥 할 때 냥 냥중 이건 이제 뭐 금따위 한약재 따위를 무게 재는 단위라고 하니까 그를 냐고 냥 다음 냥중 그런 말이 우리말이야. 그렇구나. 그 다음에
몇 년 할 때 년처럼 니은을 살려 적는다. 오케이? 시팡의 붙임 1과 2가 있는데 시팡의 붙임 1은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라고 했어요. 첫머리가 뭐라고요? 첫 글자야. 첫 글자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본음대로 적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니은을 탈락시켜서 적는 게 아니고 니은 남겨둬. 니은 남겨두라고. 첫 글자 아니야. 첫머리 아니죠. 여기도 첫머리 아니고요. 첫머리 아니죠? 첫머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녀석은 니은 원래의 니은음을 살려. 남녀, 당뇨, 결류, 그 다음 뭐야? 은닉 재산할 때 은닉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소리로 나더라도 절대 그렇게 적지 말아라 이거죠. 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뜻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니은을 적지 말아라. 그래서 신녀가 아니라 여성이라고 하는 거야. 근건 뭐지? 접사가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인 신이 붙어서 된 말 신여성이야. 그런 경우 니은이더라도 니은 적지 마라. 여성. 얘도 접두사 공이 쓰였거든요. 빌공자인데 접두사야. 한자가 어떻게 접사가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한자는 어근인데 뜻이 있는 말인데 자체의 뜻이 없는 접사 취급을 합니다. 없는 건 아닌데 희미하게 있어서 남의 뜻을 더해주기만 하는 작은 뜻을 가진 거죠, 사실은. 아무튼 공념불 할 때 뒤에 붙는 말 념이지만 생각 념자지만 이음으로 적는 겁니다. 됐죠? 자, 남존 여비 할 때도 여비가 아니라 여비라고 해야 되고요. 공념불 이렇게. 시팡의 붙임 3입니다.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 이게 이제 붙여 쓰여. 고유명사 2개가 만난 거야. 근데 이게 니은 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살려 적을까 죽일까? 죽인다 이거죠. 자, 붙임 2에 준하는 거니까 직전에 했던 거 여로 적었잖아. 그쵸? 여기 여자대학이 아니라 여자대학. 요렇게 2개가 붙은 거야. 대한 요소죠. 뇨가 아니라 이렇게 2개 붙은 상황에서 시팡이었습니다. 11항 랴려려려리 뭐라고? 랴려려려리 발음해 보세요. 시작. 랴려려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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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단어의 첫머리 올 적에는 첫 글자에 오면은 두음 법칙에 따라 리을 꺼져가 되는 거야. 야여유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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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적는다. 그래서 첫 머리 야가 되는 거죠. 양심. 첫 머리 용이 용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얘가 되는 거고요. 이가 되는 거고요. 그쵸? 다만 다음과 같은 우존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라고 했으니까 리을 음을 살려서 표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면례할 때 의존명사에 앞말과 띄어쓰는 의존명사,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 리는 본음대로 이렇게 그럴 리가 할 때 그럴 이치가 없다. 그래서 리. 자, 11항에 붙임 1, 2, 3, 4, 5까지 있는데요. 붙임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에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라고 했거든요. 본음대로. 그러니까 첫 글자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본음을 살려 적는 거지. 이게 무슨 한자냐? 힘역자니까 그대로 적는 게 맞고요. 첫 글자 아니잖아요. 이것도 얘도 레자니까 리을 살려줬고요. 용용자 첫 글자 이외니까 살려줬고요. 자, 이치 리자, 그쵸? 다스릴 리자 살려줬습니다. 첫 글자 아니니까. 자,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열율이라 할지라도 니은 받침이나 모음 뒤에서는 열율로 적습니다. 그래서 모음이죠.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열로 적는 거고요. 자, 얘는 역시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율로 적어야 되겠죠. 여기는요. 니은 받침이니까 율로 적어야 되겠고요. 니은 받침이니까 율로 적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붙임이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였을 경우 얘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립장군 들어봤어요? 신립장군
최린, 채륜, 하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부침 3.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국제연합은 국연이라고 하진 않죠. 국연, 대한교련 이렇게. 다음 4로 갑니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라고 했는데 선생님 다 찾아놨잖아요.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또는 리을 소리가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적지 않는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연, 리을 할 때 연이 접사처럼 쓰였어요. 접사는 아니고요. 연, 이을. 그래서 이건 리을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도 그쵸 나더라도 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적지 않는다죠. 리을 꺼져. 얘도 마찬가지 열 역학 그래서 열 뒤에 역학이 왔는데 이것도 역이라고 적지 않고 그쵸 이응을 살려서 리을 꺼져 역학 얘도 마찬가지 해외 여행이야 여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항입니다.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서 쓰는 수도 붙임사에 준하여서 그쵸? 리을이나 니은을 적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관이야 여관이야 여관 리발이야 이발이야 이발 이거 숫자니까 6이라고 적는 거죠. 뭐라고 안 적고? 6이라고 안 적고요. 지금까지 한글 맞춤법의 1항부터 11항까지의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자, 계속 이어갑니다. 다음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